네,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아까 정신 공양을 하고 좀 쉬었다가 앉아있으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잠깐 나와서 세수를 하고 이제 앉아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쉴 적에 이제 보행을 하면서 경행을 조금 한 10분, 15분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정신이 맑아졌는지 이제 좀 바라보는, 호흡을 바라보는, 그냥 마음에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지켜보게 됐어요. 계속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 45분 전까지 계속 하다가 잠깐 쉬고 다시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그 스윙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깨지고, 잠깐 쉬었던 그 시간에 그 했던 스윙 그것이 안 깨지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계속 스윙에 조금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면서 계속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호흡을 한다라는 의미보다 제가 그냥 계속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느낌이 들냐면, 내 고위에 다른 어떤 눈 같은 게 있어서 이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자꾸 멀리서 이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이제 뚫어지게 몰입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려고 했었고, 그랬더니 좀 몸도 덜 부대끼고 쉽게 이렇게 좀 집중이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나중에는 이게 좀 기감 같은 게 세져가지고 4대 요소들이 좀 세진 것 같아서 이쪽에 코앞에 대롱 같은 느낌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호흡을 하는데도 이 호흡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분명한데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안 느껴지고, 그런데도 관찰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했었다가, 그래서 약간 세게 숨을 쉬어봤습니다. 숨을 쉬어봤는데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코앞에 그냥 대롱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안으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랄까, 표현하기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어깨가 길려서 제가 팔을 뒤쪽으로 약간 하고 이런데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뒤쪽으로 했는데도 천천히 옮겨서 그런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고, 다시 앞으로 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깨지 않고. 그래서 눈을 살짝 떠봤습니다. 제가 눈을 살짝 떠봤는데도, 떴다가 다시 감았는데도 그 호흡을 관찰하는 그것이 안 깨지고 그대로 그냥 지켜보는 그 힘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앞에 잠깐 이제 그것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물론 분명하게 쉬었던, 한 15분 정도 쉬었던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어진 것처럼 내리 한 3시간 정도 그냥 호흡을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스님한테 점검 받으면서 호흡을 보는 게 너무 지겹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켜보는 것은 재밌더라고요.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틀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좀 지켜보는데 이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렇게 많이 힘 안 들이고 그냥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경험했던 게 좀 새로운 경험인 거에서 점검 나누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숨이 아주 미세했습니까? 미세하진 않았습니다. 미세하진 않았는데 숨은 분명히 쉬고 있었고 여기에 느낌은 요 코에 닿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것이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이렇게 기감이 너무 세서 이게 무슨 느낌을 대롱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뭐랄까 좀 미는 느낌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중은 할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코 주위에 닿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그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숨 자체가 이제 우리가 들숨 날숨이 뭐 밖에 바람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세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뭐 심호흡을 한다, 뭐 거칠게 호흡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크게 뭐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호흡도 가라앉고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와닿는 그 감이 다르죠. 분명히 호흡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앞에서 느껴진 스치는 부분을 모르겠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이상 그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숨을 아는 것이 목적이죠. 없다고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지켜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숨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심호흡도 하고 눈도 떠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숨을 아는 이상 그 상태를 깨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기대를 물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세운 것으로 딱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숨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대도 할 수 없고 또 과거로도 마음이 갈 수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거죠.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들숨날숨을 계속 보고 있는 한 지루할 틈이 없죠. 그게 그냥 내가 만족하고 거기 행복감을 느끼고 그 자체의 감사함을 느낀다면 지금은 내가 당장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둘째 문제죠. 우리는 그 자체로서 어떤 희열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행 자체로서 오는 좋은 결과로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또 이 수행을 해서 사선정을 해서 당신의 전생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시고 인과의 법칙을 아시고 또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 되신 것을 상기하고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또 우기한철 홀로 산에 가셔서 이 수행을 들숨날숨을 보셨다.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희열이 기쁨이 절로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을 나도 지금 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정말 행복하게 언제든지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들숨날숨을 보고 있는 자체에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 지루할 생각이 안 일어나겠죠. 물론 우리가 가끔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직 부처님같이 아라한같이 안 된 이상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연하죠. 그래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고 될 때까지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마음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같은 이야기인데 숨을 보고 있으면은 그대로 아이서 지루하고 그래서 전에 일어났던 숨 속에서 희열감을 상상을 하니까 조금 희열감이 일어나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있으니까 빛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 하는데 그냥 무료하고 그래 있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에 일어났던 희열감. 전에 일어났던 희열감. 예. 도저히 수행이 연결이 안 된다.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가끔은 괜찮겠지만 그냥 계속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네. 전에 했던 수행은 가끔 도저히 내가 지금 돌파구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가끔 도움이 된다면 하시도. 전에 아나파니 살살 예. 때 전번 그 밥탐에 일어났던 예. 그를 이제 전에 일어났던 것과 이제 똑같이 기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이래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이 잘 되고 또 발전이 있었다. 그런 걸 이제 되살려서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가끔씩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 스님 숨을 볼 때 왜 그 코끝에서만 봐야 되나요?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숨만 알아차리면 안 됩니까? 코끝에서 입술 사이에 여기. 네. 여기만 봐야 되는 거야. 네. 들어오고 나는 걸 그건 보면 어디서
보려고 합니까? 어디서 보고 싶습니까? 안에. 꼭 코끝에서만 봐야 된다고 그래는 예. 그 압박감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압박감.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이제, 왜 그런가. 자, 그럼 끝과 입술 사이가 아니면은, 그럼 밖에서 보는 거는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는. 들어오기 전에 숨하고, 여기까지 도달하기 숨하고, 또 여기서 벗어난 숨은 감지가 됩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숨이 어떻게 감지가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벗어난 숨, 들어오기 전 숨이 들어올 때 여기 있는 숨이 따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람이. 여기 부딪히기 전까지는 알 수 있냐 이거죠. 알 수 없지. 알 수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콧구멍 안이나 기도 들어가서 폐나 이래 되겠죠. 또 뭐 이렇게 밑에까지 뭐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자, 배를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숨을 들으시면 나오겠죠. 내쉬면 들어가죠. 뭘 압니까, 지금? 배 움직임. 움직임이 드러나죠. 대상이 뭡니까? 숨이죠. 지금 움직임은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보다 움직임이 먼저 이렇게 앞서니까 아나빠나 사띠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대상이 지금 움직임이 돼버리고 들숨 날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폐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역시 이게 폐가 확장되면서 움직임 또는 뭐 지탱함 이것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4대의 특성이 먼저 드러나 봅니다. 자, 그럼 콧구멍 안쪽 봅시다. 여기는 좀 덜하죠. 덜하지만 여기는 이제 코 끝과 입술 사이보다 더 민감하죠. 자, 숨을 여기서 알지 않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보면은 당장 단단함이나 거침, 무거움, 찬 공기면 차가움, 따뜻함, 유동성, 응집성, 이거 역시 미미나 지탱함, 이것이 먼저 드러나버려요. 민감해서. 숨을 알기 전에 그것이 먼저 드러나니까, 우리가 원래 대상을 알기 전에 4대의 특성이 먼저 드러나니까 수행에 방해되고 또 그 뒤에 또 숨을 안다 해도 4대의 특성이 먼저 와닿고 숨이 나중에 알아지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아니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일주일 2주 3 한 달 내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이런 단단한 거침 무거움 이런 특성들이 더 빨리 개발되어 버립니다. 이런 특성들은 하면 할수록 더 강하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숨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숨은 보면 볼수록 미세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나파나 사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4대의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물론 여기서도 4대의 특성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지만 이제 최대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숨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래도 코 안에보다 덜 민감하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쉽고 들숨날숨에 집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과 주석서에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숨을 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수행하고 조금 먼 이야기인데, 먼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난방요 수행 저는 뭐 깊이 잘 몰라서 뭐 그러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중에 물질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정신 분석 이렇게를 하던데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는 상당히 과학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물질 분석하는 거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는 걸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물질의 그 현상하고 우리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본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게 일치가 뭐 되는 부분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예. 꼭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무생명체든 생명체든 보면은 뭐 핵주위에 전자가 돌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파옥사유도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물질을 분석해서 갈라파에서 이제 궁극적 물질을 보는 거하고 원자하고 꼭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대학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놨지만 부처님께서 분석해 놓으신 그렇게까지는 또 못 해놨죠. 물리학이. 예.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몸이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화풍 지대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수 응집성 유동성 화 뜨거움 차가움 풍 지탱함 밈 12가지를 몸에서 하나씩 완벽하게 개발하는 거죠. 단단함이 온몸에서 두드러질 때까지 거침이 온몸에서 두드러질 때까지 식별하고 단단한 거침을 또 이어서 식별하고 무거움을 또 따로 온몸에서 분명할 때까지 식별하고 단단한 거침 무거움 또 이 세 개를 순차적으로 또 식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식별을 하면 몸에서 이렇게 회색빛, 흰색빛 이렇게 또 나중에는 반투명의 빛이 발하거든요. 그걸 집중을 하면 30분 정도 집중을 하면 근접삼면에 갈 수 있고 더 깨뜨려 보면 이것이 이제 작은 미립자로 이제 깨어지죠. 피달갱이라고 하는데 갈라파라고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삼매의 힘으로. 왜냐면 물질이니까. 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작은 비달갱이로 이제 보이니까 그건 역시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파를 본다고 해서 이제 궁극적 물질을 본 것은 아니고 갈라파를 이제 더 분석하면 그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최소 8개에서 이제 생명 기능 9개, 눈에는 눈 감성 물질 10번째, 귀에는 귀 감성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문에 물질이 있고 심장에는 심장 물질, 여성은 여성 물질만 있죠. 남성은 남성 물질이 있고 이렇게까지는 현대 의학이 현대 물리학이 이렇게 발견을 아니면 조사를 못 해놨거든요.
물질,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궁극적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죠. 궁극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분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영원 불멸의 뭐 그런 물질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단위이긴 하지만, 물질의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이 물질이. 아주, 이제 뭐, 핵주위의 전자가 빠른 속도로 돌듯이, 뭐,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왜냐면 우리가, 이거 지금 고체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핵이 있고 전자가 아주 빠르게, 아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몸이 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금 보이는 개념적으로 하나 약속이죠. 우리 몸, 남자, 여자, 뭐 누구 아버지, 어머니, 딸, 형제, 자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해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냥 물질만 일어났다 사라져. 엄청나게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원불멸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상고 무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항상 한 것이 아니죠.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 그리고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항상 변합니다. 거기에 오는 괴로움, 그리고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서 오는 압박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제 권하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물질에 나다 너다 남자 여자다 천신 동물 집 자동차 뭐, 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물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무아로 관하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내 말 안 듣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이렇게 이제 비파사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걸으면서 걸음 이것이 이제 그렇게 비파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궁극적 물질이나 정신은 또 다른 식으로 여기서 마음의 문에서 봐야죠. 방언가에서 인식 과정에서 심찰라를 보고 마음부수를 보고 이제 같은 식으로 무상구무아로 관하죠. 그런데 이제 현대 물리학은 주로 물질을 다루죠. 물질조차도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놓으신 이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못 해놨습니다. 정신은 아예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죠. 물질 설명이라는 게 상당히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한 이야기하고 얼핏 듣기에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좀 물론 이제 그 하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일치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지금 우리 불교에서도 뭐 이 정신을 분석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체해 들어가면 아무것도 나중에 거기 내려할 만한 게 없듯이 없는데 인공지능도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드는 지능이지만은 스스로 학습하고 복습을 해서 자꾸 이렇게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생명하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차이는 이제 우리가 생명체는
물질의 기원으로 봤을 때 네 가지 기원이 있죠. 물질이 생기는 네 가지 원인. 업에서 생긴 물질. 이것은 이제 현생이 아니고 전생에서 어제 말씀드린 재생 연결식. 하나의 과거에 수많은 업을 짓지만 딱 하나가 업이 돼서 이원생을 낳게 한다 그랬죠. 그 업에서 이제 업력으로 인해서 현생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재생연결식과 더불어서 동시에 생겨나는 겁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체의 하나고, 인공지능 또 아니면 뭐 식물이다 이런 무생명체는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없습니다. 식물은 사실은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없습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만 있죠. 아, 생명인자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보지 않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업에서 생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컴퓨터처럼 해서 어느 정도 작동은 하겠지만 생명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나 없나 그 방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이렇게 꿈꾸고 나중에는 사람과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어버리면 그게 사람인가 아닌가 나중에는 헷갈릴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학습을 자꾸 하니까 학습 이제 그런 식으로는 가능은 하겠죠. 하겠는데 우리가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봤을 때 네 가지의 방식이죠. 습생, 그러니까 이제 모기나 뭐 이런 습재에서 나는, 그리고 난생, 알로 나는 그 인간이나 뭐 포유동물처럼 태생, 그리고 이제 화생, 화생은 이제 천신이나 기타 뭐 이제 이런 존재들 바로 16살 성인의 모습으로 바로 태어나 버리죠. 화생은 이 네 가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인공지능 음식을 먹고 그럽니까? 신진대사 뭐 배설을 한다든지. 인간이 내처럼 활동을 해서 뭐 자기 그것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생명인산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입력해놓은 대로. 예, 불교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분석을 해서 쫙 이렇게 해체를 시키면 인간도 그래 해체되듯이 인공지능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해주면 그 생명 그런 지능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